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그룹 세븐틴의 멤버 수는 17이 아니라 13명이고 김수학 선생님은 수학이 아니라 국어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토브렉이라는 와이너리에 우드커터스 슈라즈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름과 실제가 다르냐 하면 토브렉에는 더 이상 벌목군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오랜만에 호주 와인입니다. 오늘 토브렉을 얘기하긴 할 건데 궁극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와이너리는 토브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토브렉을 알아야 이 와이너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브렉을 같이 언급을 드린다는 것을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토브렉은 바로세벨리에 1994년에 설립된 역사가 짧은 와이너리예요. 런릭이랑 레어드라는 와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둘 다 제 수준으로는 못 사는 와인이고요.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설립한 사람이 데이비 파웰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원래 이분이 제가 옛날에 한번 다루었던 락포드 와이너리에 로버트 오켈러한 밑에서 양조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락포드와 로버트 오켈러한에 대한 썰은 이전의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이분이 여기서 양조일을 하다가 바로세벨리에 안 쓰는 포도밭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올드바인이었는데 수확량이 너무 안 나오니까 포도밭 주인이 포기하고 버려둔 곳이었다고 합니다. 파웰이 이걸 보고 영감을 받아요. 이 밭을 살려서 내 브랜드로 와인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밭을 매입할 돈이나 양조장을 세울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포도밭의 원래 주인한테 가서 내가 당신이 안 쓰는 저 포도밭 관리하고 싶어요. 내가 와인 메이커인데 저거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대신에 포도로 수익이 생기면 그때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불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설득을 해서 포도밭을 사지 않고 공유하는 형태로 포도 농사를 시작을 해요. 이게 어차피 안 쓰는 포도밭이었으니까 포도밭 주인한테도 이런 식의 제안이 괜찮은 제안이었겠죠. 파웰이 이걸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스코틀랜드에서 벌목군으로 일할 때 주변에 있던 숲의 이름을 자기 와이너리 이름으로 따와요. 그게 토브렉입니다. 토브렉은 이렇게 시작된 와이너리예요. 올드바인 슈라즈로 승승장구하던 토브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압축을 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피트 카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브렉이 2008년에 재정상의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토브렉을 아예 인수를 해버려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사버립니다. 이제 자기 회사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파웰한테 미션을 줘요. 당신은 해외로 다니면서 토브렉이라는 브랜드를 확장을 시켜라. 이게 원래 당신 회사니까 당신이 5년 동안 돈을 모으면 이 회사를 다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걸 두고 5년 후에 두 사람이 얘기하는 입장이 달라져요. 피트 카이트는 파웰이 방만하게 돈을 써서 돈을 모으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파웰은 계약서 때문에 자신이 만든 회사를 빼앗겼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자세히 다룬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본문에 링크를 해둘 테니까 궁금한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영문입니다. 어쨌든 파웰은 자기가 만들고 키워놓은 일터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2013년의 일입니다. 설마 이 사람한테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허탈한 일이에요. 제 생각에는 자기의 모든 게 다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아까 말한 우드커터스 슈라즈 기억하시죠? 우드커터의 뜻이 벌목군입니다. 벌목군의 슈라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벌목군이 바로 파웰이에요. 저는 토브렉에서 지금 이 와인을 계속 만드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런릭이랑 팩터 이런 와인들도 다 파웰하고 관련이 있는 이름들입니다. 심지어 토브렉의 로고도 파웰의 어머니가 그린 거예요. 원래의 주인은 없는데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파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또 하나의 와이너리를 만듭니다. 그게 파웰 앤 선이라는 와이너리예요. 이 집 와인이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와인이 선물용으로 괜찮아요. 퇴직하고서 다른 일을 준비한다든지 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께 썰 풀면서 드리기가 괜찮은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부터 쏜이 딱 들어가잖아요. 치고 달리는 에너지가 있다. 어쨌든 여기 와인이 종종 와인샵에 보여요. 때로와에도 있고 포레드뱅에도 있고 삐트클라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면을 많이 받아요. 이 토브렉과 파웰의 히스토리를 많이들 모르세요. 옛날에 아빠를 따라다니던 아들은 지금은 이렇게 컸습니다. 부자가 같이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파웰 가문의 과거와 미래가 이 와이너리 안에 다 있습니다. 좀 멋있는 얘기인데 데이비 파웰이 토브렉을 나올 때 공개적으로 글을 하나 띄운 게 있어요. 거기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세운 회사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내 열정은 가져가지 못한다. 저는 그의 아들과 이 집의 와인들이 그 열정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파웰 앤 선 와인이 재밌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파웰이 지금 만드는 와인들도 토브렉의 와인들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토브렉의 와인들이 원래 파웰이 만들던 와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리지널리티는 사실 이쪽에 있는 거죠. 한 예로 토브렉의 스트루이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현지가가 4만원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0만원이 넘게 팔리는 와인이에요. 저는 당연히 안 사먹습니다. 저는 직구에서 7만원대로 사먹었어요. 수입사 스티커가 없죠. 직구해서 그래요. 어쨌든 이게 바로사라는 큰 지역에 있는 바로사밸리랑 에덴밸리의 포도를 합쳐서 만드는 와인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바로사밸리는 뜨겁고 에덴밸리는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가집니다. 두 테루아를 블렌딩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파웰 앤 선에는 바로사 앤 에덴밸리 시라즈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사밸리랑 에덴밸리의 포도를 합쳐서 만드는 와인이에요. 스투르이랑 방향성이 유사합니다. 현지가도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국내가가 7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대체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마셔보니까 둘이 완전히 같진 않더라고요. 빈티지가 다르긴 한데 제 입맛에는 파웰 앤 선 쪽이 좀 더 과실 느낌이 강했어요. 그리고 적당히보다는 좀 더 익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스투리는 별로냐? 아니요. 스투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쪽은 오크 향이 더 강해서 직관적으로 맛있어요. 제가 아까 피트카이트가 억만장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돈이 많은 와이너리는 실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역시 돈이 많아야 된다. 중간급 와인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인이 사실 엔트리급 라인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3만원 안쪽에서 구할 수 있는 와인 중에 리버사이드라는 라인이 있어요. 이게 물건이에요. GSM 블렌드랑 슈라즈가 있는데 슈라즈는 제가 안 먹어봐서 얘기를 못하겠고 GSM 블렌드는 샵에서 마주치면 한 번은 드셔보세요. 이게 되게 괜찮아요. 특히 프랑스의 남부론 와인들을 좋아하시면 충분히 가격 대비 만족하실 겁니다. 저는 토브렉이 더 이상 옛날 역사로 소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토브렉은 사실 지금도 잘 해나가고 있어요. 억만장자가 소유해서 지원도 빵빵하고 와인도 맛있고 다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가 아닌 지금의 역사를 말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 토브렉의 원래 와인 메이커가 오히려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아쉬워요. 몰랐던 분들은 오늘 하나의 와이너리를 다시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지금까지 스티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